네, 반갑습니다. 저 수은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번 주에 강의에 이어서 오늘 또 오늘은 여러분들 경주 남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의 다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도 있죠? 네. 제가 아마 단일 지역으로는 아마 제일 많이 가본 아마 지역과 산이 아마 경주 남산일 겁니다. 저는 뭐 출가 전부터 해서 이 경주 남산을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정말 그 남산은 골짜기마다 옛날에 어떤 삼국유사나 이런 데 나오는 스님들 또 부처님 이런 유적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이야기거리가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불국토 경주 남산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분량이 좀 됩니다. 좀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경주 남산에 가면은 용장사지라고 하는 절터에 가면은 저렇게 탑이 이 바위 위에 저렇게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저기 서면은 저쪽 경주 서쪽으로 아주 평야가 광활하게 보입니다. 전망도 좋고 저기서 보는 노을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주 남산입니다. 이쪽이 이제 경주 시내고 경주 시내에서 보면은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아주 높은 산이 바로 이 경주 남산이라고 합니다. 이 경주 남산이 보면은 거의 한 500m 정도 되지만은 산이 상당히 험준합니다. 가보시면은 이 바위 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돌이 많기 때문에 곳곳에 부처님을 새기고 석탑을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절터랄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경주 남산을 다른 이름으로 금오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 자라죠. 이 오자는 이 자라라고 하지만 거북하고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시습 선생이 그죠 금오신화를 여기서 씁니다. 이 금오산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금오봉과 고이봉 이 두 봉우리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이 4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산은 크지 않지만 골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남산을 들어가면은 산이 작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여 곳의 절터가 있고 80여 구의 석불 그리고 60여 개의 석탑이 지금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나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신라 박역 거세죠. 이분이 탄생 신화가 깃든 곳이 나정이 남산 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림사지 절터가 있는데 여기도 신라 초기에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석정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는 신라의 어떤 국가적인 제사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남산은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렇게 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들이 조각이 있고 그리고 탑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이제 경주 남산인데 안내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경주 남산을 이렇게 코스별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코스가 어디냐면은 이쪽 경주 삼능계라고 있습니다. 삼능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능선을 타고 쭉 올라가서 정상 금오산을 갔다가 용장계로 갑니다. 이쪽 계곡을. 용장사지에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밑에 삼릉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창림사지입니다.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신라의 초기의 궁궐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제일 위쪽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옛날에 건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건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으로 지금 옛날에 절터를 운영했습니다. 이 창림사가 보면은 그래서 이 3층 석탑은 이 남산 일대에서 가장 크고 이 무너져 있던 것을 76년도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탑 밑에는 팔부신중이라고 이 절을 이렇게 수호하는 신중 있죠. 8분을 이 한 면에 두 분씩 해가지고 8분을 지금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쌍기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북 2마리가 이 비신을 바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비석은 잃어버렸는데 원래 이것을 김생이라는 아주 우리나라 명핀이죠. 그분이 이 비석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이 창림사에 부처님의 어금니,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창림사에서 복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종이라는 분이 그걸 가져오게 해서 궁궐에 안치를 해서 친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라 고려 때 아주 대단한 국찰로서 지위를 유지한 데가 바로 창림사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꼭대기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그죠? 이게 이제 팔부신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천왕 배우셨죠 어제? 사천왕보다 조금 낮은 단계가 팔부신중입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입니다. 그 8분을 탑 밑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돌아가면서 해놨습니다. 가보시면은 조각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게 건물지죠. 지금 많은 이제 기와장이 이제 발굴이 됐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발굴 전의 모습입니다. 이 절터라는 것은 한때 영화를 누리다가 이렇게 폐허가 되면은 또 이게 논밭으로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논둑에 이렇게 옛날에 주춧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박혀 있었죠. 지금은 이제 발굴 조사해가지고 이것들을 많이 정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쌍기부입니다. 정말 귀엽죠. 이 발이 오동통한 게 그죠? 가보시면은 정말 너무 귀여워요. 가보면 이 몸은 요 거북이죠. 여기 원래 2마리가 있었어요. 거북 2마리가.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훼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돌이라는 게 이렇게 뭐 깨지지는 않거든요. 아마도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아마 이렇게 훼손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 위에 원래 2마리 거북이 있었고 여기 비신이 있었죠. 그리고 이 비석을 김생이라는 우리나라 그 명필을 얘기할 때 김생을 첫 번째로 언급을 합니다. 그분 글씨가 여기에 새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뭐 주위를 발굴해봐도 비신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좀 안타깝죠. 근데 이런 쌍기부라는 것은 경주 지역에 가면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말고 그 대숭복사라는 또 절이 있습니다. 신라 왕실 원찰인데 옛날에 최치원 선생이 사산비명이라고 4군데 비석에 글을 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숭복사입니다. 지금 그 가보시면은 그 비석을 복원을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쌍기부 그러니까 거북 2마리는 지금 경주 박물관 딱 들어가시면은 입구에 거북 2마리가 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북이가 상당히 조각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무장사지라는 데 또 가면은 또 쌍기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가면은 법강사지라는 절이 아주 큰 절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시면은 거북 2마리 쌍기부가 있습니다. 이 4군데 절은 모두 다 그 김씨, 경주 김씨 왕실 원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군데 절에는 똑같은 저런 기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가보시면은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폐허 속에 이렇게 쌍기부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로 이 오동통한 이 발이랄까 이런 게 정말로 귀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죠? 이게 포석정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옛날에 견인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경희왕이 여기서 죽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음주 가물을 해다 죽었다. 그런 보통 얘기가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포석정은 신라의 아주 국가적인 제사 공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하니까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승자의 편이니까 어떤 그 왜곡이 있었던 거죠. 여기가 이제 삼릉입니다. 이 삼릉 계곡이라고 해서 이 입구에 보면 이렇게 왕릉이 3개 있습니다. 이 박씨들의 왕릉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아주 잘생긴 거죠. 이 부처님을 만납니다. 지금 좀 안타깝게 이 불두가 사라졌죠. 그렇지만 이 몸에 있는 이런 가사 매듭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 그 조각 중에는 가장 뛰어납니다. 이게. 요 가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요 안쪽입니다. 요거는 이 스님들 이 옛날 그 조각을 보면 안쪽에 네입니다. 네이를 또 이렇게 묶고
밖에 가사를 또 이렇게 해서 밖에 또 매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렸죠, 매듭이. 그죠? 그리고 이 통견이라 해서 이 가사를 양쪽 어깨를 다 덮습니다. 어떤 걸 보면은 한쪽만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죠. 보통 저희들 가사 보시면은 저희들 보면 가사가 원래 이렇게 해서 이쪽 오른쪽이 드러나죠. 원래는 이 안쪽에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원래 저 인도나 저쪽에 상자부 불교 전통에는 가사를 하면은 이 오른쪽을 드러내야 됩니다. 맨살을. 근데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은 춥잖아, 그죠? 추우니까 안에 이렇게 옷을 하나 입은 겁니다. 우리는 맨살이라고 이렇게 되면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또 하나 장삼이라고 이렇게 입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매듭띠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아주 조각이 섬세합니다. 요 이제 그 조각에서 산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이게 간세음보살이죠. 이 정병을 들고 있죠. 이 정병을 들고 있으면 간세음보살입니다. 이 간세음보살님이 이 상호가 아주 보면은 우아하고 품격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이제 8세기, 9세기 정도 어떻게 보면 신라의 아주 전성기 때 그런 조각입니다. 이 자연적인 이 어떤 밑에 강배가 되죠. 이 자연스러운 이런 바위를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간세음보살님을 이렇게 돌을 이렇게 조각해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요 입술을 보시면 살짝 빨갛습니다. 옛날에 이 마예불도 채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석굴암 부처님도 가보시면 여러분들 입술이 살짝 빨갛습니다. 옛날에는 이 돌에도 채색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이제 좀 계곡 따라 조금 올라가면은 이렇게 삼능계 성각마의 삼존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으로, 그죠? 보통 조각은 돌을 이렇게 파내야 되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선으로서만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죠. 지금 여기에 부처님 세 분 계시고 요 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쪽은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쪽이어서 여기를 이 부처님을 아미타불로 추정을 합니다. 서방 극락세계를 관장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 양옆에 지금 간음세지 양대보살이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꽃공양을 둘이 올리고 있습니다. 꽃을 이렇게 받치고 무릎을 꿇고, 그죠? 우술착지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 이렇게 꽃공양을 올리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선명하진 않지만 이 조각이 상당히 유려하고 뛰어납니다. 뒤쪽에 가면은 잘 안 보이시죠? 여기는 보면 부처님이 중앙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양옆에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양옆에 문수 보현 보살이 양옆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은 앉아 계시고 양옆에는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성각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조각한 거죠. 그래서 이 위쪽에 가면 이렇게 물이 이제 이쪽 그 마예불 쪽으로 안 흐르게 물이 양쪽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홈을 파놨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바위에 이렇게 또 부처님을 새겨놨습니다. 이 부처님은 조금 상호가, 그죠? 상당히 좀 서민적이죠. 좀 기족적이나 아주 이렇게 품격 있지는 않고, 그죠? 상당히 보면 얼굴도, 그죠? 우리 한국 사람 얼굴이죠.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상당히 큰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조금 올라가시면은 이제 이 부처님을 만납니다. 이 부처님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렇게 좀 보수를 많이 한 것 같죠? 이 부처님이 불과 몇 년 전에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습이 상당히 조금 보기가 괴로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수술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얼굴 밑쪽을 다 새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갔었어요. 근데 이 부처님도 보시면 밑에 육각 대자에, 그죠? 이 연화 대자가 있고 이 광배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떤
그 부처님의 신체 비례나 조각들이 상당히 뛰어난 작품입니다. 근데 옛날에 어떻냐면은 이게 일제시대 사진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것도 보수를 한 겁니다, 그때. 근데 이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거의 다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일제시대 때인데 그래도 강배하고 이렇게 복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이렇게 강배가 또 무너져 내리고 또 이 부처님 보시죠. 이 부처님을 누가 이렇게 시멘트로 어떤 이렇게 보수를 한 겁니다. 근데 얼굴이 진짜 하지 아니면 못하게 너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참 보기가 괴로웠는데 지금 새로 이제 보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부처님 앞에 이 밑에 쪽에 이 탑이 있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이 남산에 있는 탑의 특징인데 이 밑에 원래 이렇게 네모난 기단이 있어야 되죠. 이게 없다는 것은 원래 이 앞에 있는 자연석 있죠. 자연 바위 위에다가 이 탑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 탑을 지금 경주박물관 앞에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경주박물관 딱 들어가시면은 입구에 딱 여기 여러분들 맞이합니다. 이 탑도 상당히 아름다워요. 보면은 우아하고 지금은 이렇게 복원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색깔이 좀 바뀌었죠. 아까는 깔끔했는데 그죠? 이 바위가 서로 연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조금 변색이 됐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친견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처님 너무 아름답죠? 이 부처님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걸 안다면 진짜 대단한 실력인데 모르죠? 여러분들 이 부처님 지금 경주를 떠나 있습니다. 경주를 떠나면 어디 와 있을까요?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여러분들 불교 조각실 아시죠? 불교 조각실 딱 들어가시면 거의 이 부처님이 메인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가장 우수하고 조각도 뛰어나고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 부처님 원래는 이 삼능계 계곡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야외.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서 전시한다고 이 부처님을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전시하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기를 갈 때마다 이 부처님이 참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박물관에 있으니까 얼마나 좀 제가 볼 때는 좀 안 됐거든요. 그죠? 남산에서 그 햇빛 보면서 정말 신도들의 우러름을 받아야 되는데 한낱 그냥 구경거리로 전락돼 있잖아요. 박물관은 그렇잖아요. 와서 그냥 보고 아이고 좋네 뭐 이 정도지 예경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처님이 남산으로 가지 못한다면 저는 이제 정부나 우리 조계종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부처님을 그대로 새로 조각을 해서 그죠? 이 위치에다가 난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또 불국토를 또 만들어야 되죠. 경주 남산은 또 현지형으로 새롭게 또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보시면은 이 약사열이 불입니다. 약사불. 여러분 요 약합을 들고 계시죠? 그리고 밑에는 보면은 이렇게 향로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양옆에 보살상이 있어요. 이 좌대도 연꽃이 있고, 그리고 이 당당한 체구하고 이 뒤에 강배 조각하고 이 신라 시대 어떤 불교 전성기, 어떤 최전성기를 조금 지나서 형식화를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당당하고 뭔가 위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자비로운 그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상호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으로서 위엄이 있죠. 여러분도 한번 그 불교 조각실 꼭 가셔가지고 한번 친견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보면 또 그 감동이 다릅니다.
1915년에 이제 서울로 옮겨졌죠. 그리고 강배, 불신, 대자가 온전하게 남아있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하불이라고 있죠. 뒤에 부처님을 또 조각해놨죠. 그리고 대자가 3단이고, 그죠? 중간에 향로를 조각해놨다. 꼭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 향로 조각해놨고 양옆에 보살상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 부처님 그 있던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상선암이라는 이 마예불이 나옵니다. 이 주능선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부처님이 정말 이 사바 세계를 정말 이렇게 다 굽어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 지역이 이게 너른 막 산들하고 정말 이게 장관입니다. 가보시면은 이 부처님입니다. 이 원래 이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을 이렇게 파내어 가지고 이 머리만 아주 이렇게 조각을 한 것이죠. 이 부처님이 상당히 큽니다. 한 6m 정도. 남산에 있는 앉아있는 부처님, 자불이라 그러죠. 가장 큽니다. 이 설법인이라고 손모양을 설번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는 상당히 좀 친근합니다. 우리 한국적인 얼굴이랄까, 갸름하고. 이 부처님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맞은편 산에서 보면은 이 경주 시내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보면 이 남산이라는 데는 바로 이렇게 늘 가까이서 접근할 수 있는, 옛날에 신라 반월성이 여기입니다. 궁궐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남산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 절에 와서 예불을 한다든지 이 남산이라는 것은 경주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늘 그 부처님의 어떤 공간으로 신성시되어 왔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그 상선암 그 부처님에서 이제 꼭대기가 금오산입니다. 그 꼭대기를 갔다가 이제 조금만 걸어오면은 여기 보면은 이 바위 보이시죠? 이 바위 위에 이렇게 대자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여기 이 대연화자라고 하는데 이 연화자 위에 이 부처님이 앉아 계셨어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이 연화대자 밑에 여기가 바로 옛날에 절터가 있었어요. 절터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남산 일주도로라고 이게 80년대 만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좀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절터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생이라는 스님 꿈에 그죠? 어떤 노성이 나타나가지고 풀을 매접해온 것은 내를 묻혔으니까 나를 좀 파내어가지고 파내달라 해갖고 보니까 돌미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령 꼭대기에 모셨다. 그래서 그 절을 창건하고 이 스님의 이름을 따서 생이사라고 이름을 했다. 이렇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충담사라고 여러분들 향가, 안민가 이런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3월 3일, 9월 9일 차를 달아가지고 이 미륵 부처님께 공양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인들이 전날에 꼭 가서 저기 가서 차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 만드는 분들은 여기가 성지죠, 아주. 근데 이 미륵 부처님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대연화자, 그 부처님을 바치던 좌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가보시면 여기가 절터인데 이 길을 이쪽으로 내면서 너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보면은 옛날에 비석이 여기에 꽂혀 있었죠. 근데 비석도 지금 찾을 길이 없어요. 만약에 비석이 있다면 그 절 내력을 알 수 있는데, 그죠? 이게 바로 대연화자입니다. 저는 여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올라가 보면은 이 경주 서부 지역이 정말로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쪽으로 해가 집니다. 그래서 여기 본 노을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 위에 옛날에 이렇게 돌이 있고 그 위에 부처님이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앉아 계셨던 거죠. 아마 대자도 이렇게 큰데 부처님도 엄청 컸을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노을이 지금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그죠? 상당히 좀 신비롭죠. 이 앞쪽에 이 산의 능선들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꼭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생이사터에서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이제 용장사지라고 이 경주 남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 용장사지로 이제 접어듭니다. 용장사지 제일 위쪽에 보면 이렇게 용장사지는 특이하게도 탑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위쪽에 있는 탑의 지금 부재입니다. 지금 이 밑에 계단만 남았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이제 이 탑을 만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린 탑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탑이 보면은 신라 석탑으로는 정말로 이게 뭐 하나 빠질 데가 없이 완벽한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경주 남산의 석탑들은 보통 이 평지에 있는 그 탑들은 이중 기단이라고 합니다. 기단을 두 개를 만듭니다. 근데 남산에서는 여기 하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남산 전체를 하나의 기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불국토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석 바위 그 위에다가 이 탑을 만든 겁니다. 용장사지 이제 일제시대 때 기와가 발견했다, 그죠? 상국유사에 보면은 유과종의 이 대연 스님이 석조 장육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탑이 있고 부처님 그리고 마열의 좌상 이 세 분이 지금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장사에서 김시습이라는 분이 그죠? 금오신화를 집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보이죠? 이 자연석 위에다가 탑을 그대로 이렇게 올린 거죠. 여기서 보는 경치가 정말 장관입니다. 이 탑이죠. 1922년도에 복원을 했습니다. 이 탑이라는 것은 왜 무너지냐면은 늘 관리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쪽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이 틈으로 물이 들어가면 이게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돌들이 보면은 돌이 하나가 아니고 이 다 이렇게 짜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돌로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무너지면은 탑은 그대로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무너져 있던 것을 1922년도에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바위산 전체를 아래층 기단으로 삼아가지고 수미산 위에 부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한다, 그죠? 이쪽에서 보면은 아주 전망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게 아까 표주의 사진입니다. 이 탑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은 부처님이 바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경주 남산은 보면은 일반 평지에 있는 사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평지에서는 대웅전이 있고 그 앞에 탑이 있고 석등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남산에는 터가 좁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자유롭고 상상력이 발휘되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절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이 부처님도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처님도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통견 아까 얘기했죠. 양쪽 가사를 어깨를 다 가리는 것을 통견이라고 합니다. 항마 촉진 배우셨죠, 여러분들? 이제 입문반이시니까 그죠?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이렇게 성취할 때, 이 선정을 풀고 그죠? 지신에게 이렇게 증명하는 그 수인을 항마 촉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화대자 그죠? 이 연꽃을 이렇게 딱 핀데 거기 앉아 계시죠? 어떤 비례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아주 8세기에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부처님이 상당히 보면은 뭐랄까 좀 소년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좀 권위적이지 않고 그죠? 조금 내려가면 좀 특이한 어떤 부처님을 만납니다. 이런 모양의 어떤 부처님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탑 같죠? 3층 탑 위에 그죠? 부처님을 올려놓은 것 같은 특이한 어떤 모습입니다. 석조 열애자상인데 여기도 보물입니다. 이 머리가 있으면 정말로 뛰어난 작품이었을 텐데 그죠? 여기가 보면은 또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이 이련 스님은 상당히 그 삼국유사에 불교적인 어떤 그런 것, 특히 삼국사기 정사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주에 있는 이런 절터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할애해 가지고 실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대현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여기를 따라 이렇게 돌았더니만 이 부처님도 스님을 따라서 그저 머리를 돌렸다고 하는, 정말로 이게 믿기 어렵지만 이 대현 스님이 그 정도로 신통력이 뛰어났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요삼잡 여러분들 아시죠? 오른쪽으로 3번 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돌까요, 이쪽으로 돌까요? 아십니까? 오른쪽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요 지금 길상사 7층 석탑 있죠? 여기 가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기준입니다, 오른쪽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예? 보통 우리 상식은 왜 오른쪽이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기준으로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예. 이 우요삼잡이 최대한의 공경, 예경을 상징한답니다, 인도에서는. 그 유가종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미륵불을 이렇게 보통 유식학파라고 아시죠? 지금 그 대승원 보면은 반야 공간을 하는 파가 있고 또 유식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유식을 공부하는 파를 유가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미륵불을 주부로 모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그 띠매듭이 상당히 정밀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현자라고 이 가사가 흘러내립니다. 그게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도 상당히 석굴암에 견줄 정도로 조각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이 정말 섬세하죠. 이 가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이 무릎을 다 덮고 있죠. 이런 걸 상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이쪽 맞은편 능선에서 보시면 지금 요게 지금 석탑입니다. 아까 용장사지 3층 석탑 있죠? 이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산에서 완전히 멀리서도 탑은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정말 아름다운 산 능선가, 그죠? 너무나 아름답죠. 여기도 보이시죠? 탑,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여기도 탑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이 3개였다는 거죠. 능선을 따라 쫙 이렇게 3개씩이나 세웠다는 거. 요런 거 석등 받침입니다. 자연석에다 그냥 파가지고 여기 기둥을 세워서 석등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경주 남산은 보면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든 게 많습니다. 또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용장사지 절터입니다. 여기가 법당에 있던 금당 자리죠. 여기가 아마 남산에서는 절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설잠 스님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김시습이 출가해서 얻은 법명입니다. 이분이 출가해서 여기 이 용장사에도 또 한 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여기 은저감이 용장사의 산내 암자인데 상당히 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절 이름처럼 아주 숨고 이렇게 고요하게 지내기 아주 좋은 아주 외딴 곳에 있습니다. 근데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 묘가 이렇게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여기도 좀 발굴을 해서, 그죠? 좀 복원을 하면 좋은데, 옛날에 이게 탑이죠. 여기가 이제 사리를 넣었던 장치입니다. 여기가. 김시습 선생이죠. 이분은 뭐 아주 천재로 유명해가지고 세종 앞에서 인정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21세 때 단종 폐위해가지고 단종이 폐위되니까 자기 공부 필요 없다고 하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28세 용장사에 오셔가지고 7년 동안 머무르면서 금오시나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죠. 그걸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용장사가 아주 역사적으로 좀 이름이 있게 되는 거죠. 이분이 또 화엄에 아주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하엄 일승 법계도주라고 이걸 책을 쓰십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명문가 출신이라 가지고 나중에 또 한속을 합니다. 한속했다가 다시 또 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59세 때 여러분들 부여에 가면 무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도 정말 좋습니다. 가보시면은 문화재도 많고 절도 참 뛰어나고, 거기에 무지남이라는 암자에 보면은 이 설잠 스님 부도가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 김시습 선생의 진영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불우하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불의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 그죠? 좀 막 인상이 찌푸려져 있죠. 그러니까 좀 불만이 가득한 거죠. 어떤 그런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면모가 이 진영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지금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여기 이제 삼능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까지 이제 용장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가 남산의 제일 알짜배기 코스입니다. 그 다음 코스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제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남산동이라고 합니다. 남산동. 이게 맞은편이죠. 옛날 여러분들 통일전 들어봤죠? 통일전. 수학여행 그죠? 이쪽입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연불사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칠부람 보이시죠? 칠부람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넘어가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남산에 누워있는 부처님 아시죠? 그 부처님을 여기서 뵙고 다시 이쪽 백운계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천룡사지 있죠? 이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긴 코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까지 한번 오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여기가 이제 남산리 동서 3층 석탑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탑이 완전히 모양이 다릅니다. 좀 특이하죠. 이 탑은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모전석탑. 그러니까 전자가 벽돌입니다. 여러분들 벽돌.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다. 그래서 이런 걸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요 위쪽이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죠. 아래층도 계단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게 벽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석탑으로 만들었는데 벽돌을 흉내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이 어떤 통일 신라 시대 때 유행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단부도 보면 그죠? 돌을 이렇게 8개로 이렇게 그냥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탑은 경주에 딱 3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다 볼 겁니다. 근데 요쪽 탑은 그죠? 전형적인 신라 시대의 석탑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모양의 탑이 2개 있다는 거 좀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국사 앞에 석가타 다보탑 있죠? 두 탑도 모양이 완전 다르죠. 그런 것과 좀 유사합니다.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여기를 양피사라고 추정을 합니다. 양피사라고 또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모전석탑입니다. 요 보면은 지붕돌이 그죠?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죠. 여기도 계단돼 있죠. 요게 이제 보면은 서학동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열왕릉 그쪽에 있는 쪽에 이렇게 감시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인왕들이 이게 지키고 있죠. 이 탑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귀엽죠. 아까 그 모전석탑 맞은편에 있는 탑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창림사 봤죠? 그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8부 신중이 8분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신라시대 이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들이기 때문에 신라의 어떤 호국불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 8부 신중한 이렇게 조각이 돼 있죠. 이런 조각들이 보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연불사지가 나옵니다. 이 양피사지에서 한 500m 가면 또 절이 있어요. 그 정도로 경주에는 절이 많았던 거죠. 이 연불사지도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현 스님이 참 부지런하죠. 이런 걸 다 기록을 했으니까 그죠. 여기도 보면은 8세기에 건립됐는데 12세기 폐사를 합니다. 근데 이 탑이 보면은 상당히 순환을 겪습니다. 여기 보면 1963년도 그죠? 이 연불사지의 이 탑을 통째로 옮깁니다. 그래서 불국사 역 앞에 로타리를 만드는데
이 탑을 그다가 세웁니다. 얼마 불국사가 강강면소니까 박정희 시대 때 뭔가 볼거리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 탑을 그 로타리에다가 세워놨었어요. 참 어이 보면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60년 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9년도에 원위치에다가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새로운 돌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하얗죠. 요 돌은 또 어디서 썼느냐? 다른 절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다 또 끼워 맞췄어요. 그러니까 참 주먹구구식으로 저렇게 했었어요. 근데 연불사지도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피리촌이라고 했는데 피리사라고도 하고 여기는 어떤 좀 이상한 중이 있었는데 그죠? 아미타불을 염송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이 워낙 연불을 잘해가지고 경주 시내 17만 호에 그죠? 들리지 않은 곳이 없었답니다. 아주 신통력이 뛰어난 그런 스님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흙으로 못을 만들어가 민장사에 모시고 그가 살던 원래 이 절을 연불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절이 양피사다. 아까 그 양피사 나왔죠.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다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다 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현 스님의 기록들이 정말로 정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탑이 요게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서 끼워 넣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사지 요 탑을 다른 절터에 있는 요 1층 그 지붕돌을 가져와서 저 동탑하고 결합을 해서 경주역 앞에 세워놨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이거사지 탑이라고 이 탑을 지금 그 연불사지 옆에 지금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사지 여기도 이제 성덕왕의 원찰로 아주 큰 절이었습니다. 여기 있던 부처님 있죠. 이 부처님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뉴스에 몇 번 나왔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것도 지금 경주에 없습니다. 맞아요. 청와대에 있습니다. 이 일본 총독이 이거를 남산에 있던 걸 가져가 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옛날에 일본 총독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뒤쪽에 가면은 이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근데 경주 지역 사람들은 지금 이 부처님 경주로 와야 된다고 지금 또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을 떠난 부처님 좀 불쌍하죠. 원래 원위치로 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불사지에서 그 칠불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승소곡이라는 또 계곡이 나옵니다. 승소란 말은 스님을 이렇게 태운다 뜻이죠. 이 말은 이제 다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주 지역에 있는 스님들이 다비할 때 이 계곡에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계곡에 이 탑이 있었습니다. 9세기 전반의 통일신라 아주 전성기 때 탑이죠. 경주 박물관 입구 언덕에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주 박물관 딱 들어가면 이쪽 왼쪽 언덕 위에 아주 진짜 아름다운 탑을 딱 보면 저 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걸 안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불이 피어나는 것처럼 돼 있죠. 두 개 그죠? 여기도 안상이 있죠. 요 안에 지금 사천왕을 조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상이라는 말은 원래 그 좀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인데 이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연기창이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신령스러운 기운이 나오는 창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이 그 승소국에 있는 탑이 원래 이랬습니다. 여기서 탑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막 완전히 막 뒹굴고 있죠. 일제 시대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사천왕입니다. 요게 몸돌이죠. 요게 이제 요게 안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사천왕이 이렇게 서 있죠. 지금 모습입니다. 나중에 박물관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탑이. 그리고 금방 그 안상 연기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밑에 기단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장식적인 그런 요소로 조각을 하는 건데 여기는 하나죠. 근데 무장사지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정말로 이렇게 꽃 하나가 피어 있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부람이죠, 여러분들. 이 칠부람은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분이고 요 바위에는 각기 방향에 따라 네 분이 지금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칠불암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해 삼종상 금방 부처님 그 세 분 있었죠. 이 부처님이 항마촉진이라 이제 석가열애불로 추정을 하는데 옆에 협시보살을 보면 여러분들 정병을 들고 있습니다. 정병하고 꽃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석가모니불이 아니다, 아미타불이다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항마촉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석가모니 아니다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각이 뛰어나가지고 석가모니 석굴암 본조물과 좀 유사하다, 그죠? 그래서 아주 최전성기의 작품이다. 그리고 사방불이죠. 동서남북 이렇게 부처님을 한 번씩 조각하는 겁니다. 동쪽은 약사, 남쪽은 석가, 북쪽은 미륵, 서쪽은 아미타일에 이렇게 네 분을 조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주 굴불사지, 또 문경에 가면 대승사 이런 데 지금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을 따져보면은 이제 요 사방에 있는 부처님하고 아까 그 중앙에 있던 거죠.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오방굴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앙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양쪽에 보살이 이제 딱 협시하고 있죠. 꽃을 들고 있고 여기는 정병을 들고 있습니다. 이 참 보살 그 상호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보면은 이 광배, 그죠?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약합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분을 약사열애불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삼존불에서. 그래서 네 군데 부처님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은 이제 석가모니 오천을 보는 거죠. 여기는 아미타불로 보고, 그죠? 이렇게 네 분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네, 이 연화대자에, 그죠?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죠. 이 설법인이라는 이 수인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방불의 어떤 좀 효시가 되는 그런 어떤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 위로 딱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이 또 정말로 구름 속에, 그죠? 이렇게 탁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보살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신선암이라고 합니다. 신선암 마해보살 방가상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밑에 봐도 절벽입니다. 완전히. 좀 위험해요. 근데 요새 난간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경주 그 남산에 해가 뜰 때, 이 해가 이 부처님의 상호에 비칠 때 그 아름다움. 그래서 이 부처님을 칭견할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한 10시 이전에 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에 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항상 아침 일찍 가서 여기서 해맞이하면 정말 좋습니다. 해가 떠서 부처님의 상호에 이렇게 탁 비치면은 너무 이렇게 거룩한 상호가 비치기 때문에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신선한 마해보살 방가상이죠. 요 이제 보관을 쓰고 있고, 그죠? 오른손은 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발을 내렸죠.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발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유희자라고 합니다. 유희자. 이제 방가부자 여러분들 아시죠? 원래 결가부자는 두 발을, 그죠?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죠. 이거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한 발을 내립니다. 그걸 방가부자라 그러죠. 그런데 발을 또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러면 유희자라고 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건 보통 그 여러분들 미륵 방가사유상 많죠. 그래서 보통은 미륵보살로 추정하는데 학자들은 보면은 이분을 간세음보살로 지금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물이나 이런 거 보고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이게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인들은 보면 이 자연스러운 이 바위를 그대로 살립니다. 이걸 뭐 완전히 따듬지 않고, 그죠? 대충 이렇게 걷어내고
요게 요렇게 강배를 만들고, 그죠? 위에는 또 물이 안 늘어나게 홈을 팠죠. 그래서 이 자연석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진짜 자연석 안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정말로 감동스럽습니다.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 거친 하강암을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조각을 했을까?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이 하강암은 워낙 단단해가지고 조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대리석들은 정말로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조각하기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하강암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석굴암이나 이런 어떤 조각들 보면은 이 장인들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 정말 멋있죠. 좀 살이 조금 찌긴 했지만 그것도 후덕하고 어떤 자비로움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 자세랄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이 밑에 구름입니다. 구름 위에 떠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 정말 중생들 이렇게 멀리 이렇게 탁 가늠해 있는 그런 모습들 참 정말 이런 거 직접 한번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으로 볼 수 없어요, 또. 그래서 이 신선함에서 고개 하나를 딱 넘어가면 이런 또 탑이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들 남산동 그 탑할 때 봤죠? 이 똑같았죠, 그죠? 거기도 이것도 모전석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벽돌을 쌓은 것처럼 층이 나 있죠. 그리고 밑에는 여기 8개 돌로 올리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이 경주에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서학동하고 아까 밑에 봤던 남산동 탑, 그죠? 요렇게 해서 이런 모전석 탑이 3개 있다는 거. 좀 특이한 탑들입니다. 여기 지금 벌집이 있죠. 근데 벌들이, 그죠? 어떻게 요 위치에, 그죠? 절묘하게 집을 지났어, 그죠?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찍은 거랑. 여러분들 이 부처님 이제 여러분 하도 뉴스에서 아시죠? 네, 여기가 바로 5cm의 기적이라고, 그죠? 요 코하고 요 바위가 불과 5cm입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바위가 가까이 갔으면 이 부처님 얼굴을 아마 우리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죠? 이 돌들이 앞에 돌라고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여기를 안 부딪혔어요. 이 부처님이 참 우리가 이런 부처님들이 남산에는 계속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남산은 늘 신비로운 곳이에요. 언제 또 부처님이 출연할지 몰라요. 이 부처님은 참 보면은 열암곡 열의 입상이라고 합니다. 열의 입상 마입을, 그죠? 2007년도에 요 부처님 바로 옆에 석불 자상이 있습니다. 이 자상 옆에 30m 지점에서 불두를 발견합니다. 이 옆에 있는 부처님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 석불 자상을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주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바위가 하나 있어서 밑을 봤더니만 거기에 마애불이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근데 원래 이 부처님이 높이가 6.2m, 무게가 무려 70톤입니다. 무게가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들어야 되는데 저까지 산 중턱이기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헬기로 할지 뭐로 할지 지금 학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 이제 12m 높은 데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옛날에 경주가 지진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포항 경주 쪽에 지진 났죠.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또 세종 때도 이렇게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이 큰 돌이 앞으로 이렇게 넘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부처님도 보면은 석가불, 아미타불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이가 6.2m 대형 마애불이죠. 이게 옛날에 제가 그때 이 부처님이 발견됐다고 해서 제가 그때 가봤습니다. 2007년도에. 이 돌입니다. 이 돌. 이 돌이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진 거죠. 이 돌입니다. 요 밑에 지금 마애불이 이렇게 상호가 보이는 거죠. 요게. 보기에도 돌이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가건물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지금 여기서 기도도 하고 그죠? 조계종에서는 이걸 바로 세운다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원래 모습이 부처님이 이렇게 열의 입상이죠. 이게 한 6.2m, 상당히 큰 규모죠. 그런데 지금 그 부처님이 여기에 돌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이 불두 있죠. 이 불두를 발견하면서 이 일이 다 시작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신비롭습니까, 그죠? 여기 보이시죠? 2005년도에 경주 남산연구소 임희숙이란 분이 원래는 이 불두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 여기서 30m 밑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40m네요. 40m 아래에서 기적적으로 이 불두를 발견을 합니다. 근데 맞춰 보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경주시에서 이제 여기를 정비를 합니다. 이제 정비하면서 보건불사를 하면서 주위를 찾다가 그 대형 마예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임미숙이라는 분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죠. 여기 부처님도 발견하게 했고 또 옆에 있는 부처님도 발견하게 한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여기를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 요 돌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정말로 이 조각이 뛰어납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제 좀 내려오면은 이 절터에 있는 부처님입니다. 여기도 다 깨졌죠. 그리고 몸이 요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죠? 요 밑에 대자죠. 이 너무 훼손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양조암지라고 또 있습니다. 지금 요 보면은 무덤이죠. 그러니까 이 절터에다 무덤을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석탑 부재가 그죠? 잘 남아있죠. 여기는 주춧돌이고 그죠? 근데 솔직히 여기도 마음만 먹으면 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 주인하고 이게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게 늦어지니까 복원이 좀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던 그 팔부 신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죠. 이 조각은 지금 경주 박물관으로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복원하면은 탑이 이렇게 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탑이죠. 저는 이렇게 무너진 탑을 세우면 정말로 너무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그 장소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폐허로 있던 곳에서 탑이 3층이나 이렇게 탁 솟아나면은 그 주위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탑 복원 이런 거는 좀 중점을 두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면은 경주는 워낙 이런 데가 많으니까 예산도 딸리고 하니까 그죠. 여기는 이제 침식곡이라고 가면은 이 부처님이 있는데 지금도 여기 불두가 없죠. 여기 보면 연하 이 대자가 이 부처님보다 훨씬 크죠. 조금 그런 맛은 있습니다. 조금 형식화되는 그런 경향.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천룡사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위산이라고 그 금오봉하고 고위봉 그 양쪽으로 나누는데 이 고위봉 바로 아래 어마어마하게 넓은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도 한번 가볼 때마다 정말 신비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터에 가면 이렇게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천룡사지 3층 석탑이죠. 신라의 호국도량으로 창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산에 있어서 고사라고 불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중국 사신이 얘기하길 그죠? 이 절이 파괴되면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호국사찰로 이렇게 운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려 때 유명한 학자죠. 최승로 손자가 최재안이라는 분이 여기를 중창을 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가보시면은 여기에 석탑하고 기부, 뭐 맷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무너져 있던 것을 91년도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륜부는 다 복원을 한 겁니다. 여기가 옛날에 이 천룡사지 절터입니다. 일제시대에 찍은 건데, 여러분들 경주가 그 남산이 상당히 험준한 산입니다. 근데 이 고위봉 아래 여기는 어마어마한 이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또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높은 산 위에 있는 어떤 별천지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절터가 정말로 가보시면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탑도 이렇게 일제시대는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뒹굴고 있죠. 이것을 이제 복원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가면은 이렇게 석등 부재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들이 이 철룡사도 신라 어떤 국가적인 큰 절이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스님 부도죠. 이 철룡사 옆에 있는데 참 이름 없는 스님의 부도가 그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방치돼 있어요. 지금 제대로 어떤 관리도 안 되고 그죠? 이 경주는 문화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못 쓰는 데가 많습니다. 철룡사에서 바라보이는 이 풍경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런 폐사지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정말 우리나라 산하의 아름다움을 지금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저희들 이쪽 그 삼능계에서 이 용장결합 내려왔고, 그죠? 이 남산동에서 시작해서 이 칠부람을 해가지고 아까 누워있는 부처님을 해서 이쪽 철룡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또 상당히 또 볼만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사곡이라고 합니다. 국사곡. 여기 이제 해발 한 230m 상당히 높은 데 있습니다. 여기도 무너져 있던 것을 2001년도에 복원을 했습니다. 이 탑 앞에 가면은 이 전망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봐도 이 탑은 어디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암곡이라고 그쪽 계곡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탑이 나옵니다. 저 남산을 좋아한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탑하고 마예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위에 관한 그런 것들이 특히 야외에 있는 거죠. 이런 탑하고 마예부를 찾아서 전국을 많이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경주 남산은 이 불탑과 마예불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언제 가도 늘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고 그냥 머리로만 두고 이러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듣고 저는 꼭 가봐야 되겠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주가 KTX 타면 얼마 안 됩니다.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 남산은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들 한 10번은 가야 됩니다. 이 코스를 따라서 곳곳에. 근데 정말로 그 답사하는 재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면 어느 정도 이제 알잖아요. 어떤 부처님이고 어떤 탑이고 어떤 역사적 유래가 있고 그죠? 알고 가면은 정말로 재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들 등산 많이 하시지만 그냥 이게 등산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등산도 하고 정말로 그 마음 수행도 하고 그죠? 진짜 일석몇조가 됩니다. 이런데 경주 남산대 가시면은 이 탑이 또 독특하죠. 이 경주에는 이렇게 남산에는 자연석을 기단으로 해서 이렇게 탑을 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참 이런 탑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정말로 자연석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죠? 탑을 올려 가지고 이 산 전체를 기단으로 삼는 거죠. 이런 어떤 창의적 발상들이 정말로 옛날 신라 장인들의 그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요런 탑으로는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한 3.8m니까 실제로 가보시면 여러분들 이 탑이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도 그죠? 2003년도에 복원했다는 거죠. 얼마 안 됩니다. 복원한 지가. 이전까지는 이런 탑들이 전부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 복원하면서 어떤 없어진 거는 새로 보강을 하고 그죠? 그래 끼워 맞춘 거죠 다. 조금 올라가면 좀 여러분들 좀 독특하죠. 이런 어떤 형상들은 저도 이거 솔직히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자료도 없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신라 시대가 아니고
아마 후대 뭐 조선시대나 내려왔을 때 일반 민간인들이 자기 개인 신앙 차원에서 이렇게 조각을 한 게 아닌가. 조금 어수룩하죠, 그죠? 그런데 상당히 좀 친숙하고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 상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어떤 보살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뭐 수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부처님 재밌죠? 정말로 독특하지, 그죠? 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겨놨는데, 이 부처님도 아마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조선시대나 이렇게 봤을 때 개인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독특하죠? 그죠? 무슨 로봇 같죠? 그죠?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그죠? 상당히 촘촘하게 이렇게 강배도 그렇고, 그죠? 조금 현대적이죠. 그래서 정말 요 근래에 맞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어떤 불국토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옛날 경주 남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권력자들이 시주한 부처님도 있지만 이름 없는 그 민중들이 또 이렇게 조각한 그런 어떤 부처님도 많습니다. 못생겼지만 친숙하고 그죠? 그런 부처님들. 또 올라가면 또 이런 부처님도 있습니다. 이 약사일의 부처님입니다. 약합을 들고 있는데 여기도 아주 이렇게 외진데입니다. 참 찾아가기 힘든 데인데 이것도 아마 좀 이름 없는 불자가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 국사하고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것도 금오산 꼭대기로 해서 그 삼능계 있는 그쪽 서쪽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 이제 부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참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불두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또 어마어마한 이 어떤 거죠 위용에 좀 압도되죠. 이 부처님이 규모가 한 8.6m, 남산에 있는 그 부처님 중에 가장 큽니다. 이렇게 그죠? 양손 모두 이렇게 그죠? 엄지와 중지를 맞댄 특이한 모습의 설법인을 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신라 후기부터 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도 발도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발. 그리고 이 위에 원래 부처님이 계셨죠. 근데 이 불두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목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아까 봤죠? 기적적으로 그죠? 언제 또 이 부처님 이 불두가 출현할지 모릅니다. 그런 기적을 늘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죠? 이 손에 그죠? 어떤 자비로움이 묻어나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자연석 그대로 이렇게 돌을 파가지고 그대로 새긴 겁니다. 요 위에 이제 요 돌 놔둔 데 보이시죠? 여기 불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철심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두하고 여기 몸체하고 이 쇠를 박아가지고 고정시키고 양쪽에 여러분들 이 큰 거 보이죠?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 이렇게 얼굴이면 이 목이 가늘잖아요. 목이 가늘면 이게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길을 이렇게 쭉 늘립니다. 양쪽 길을 늘려가지고 양쪽 바위에 닿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처님 만들 때 길을 이렇게 쭉 늘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언젠가 여기 부처님도 이렇게 출연하기를 늘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여기 이제 금방 그 마애벌이 이쯤에 있습니다. 아주 큰 바위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절터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이 축대 보이시죠? 여기도 몇 단의 석축이 있었고 제법 큰 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또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또 기적이 한번 보십시오. 요 부처님 보이시죠? 요도 부처님 지금 불두가 없죠? 근데 여러분 특이한 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게 대자입니다. 요 밑에
여기 놓고 여기 대자를 놓고 요분 밑에 있고 부처님 여기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사각 대자입니다. 그래서 사각을 방형 대자랍니다. 모방자 써서 방형 대자로 갑니다. 보통 여러분들 부처님 대자는 팔각을 제일 많이 씁니다. 팔각형으로.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네모난 대자를 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대자입니다. 하대석. 그리고 요게 요 중간에 옵니다. 그리고 요걸 요 위에 올리고 그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원래 이게 완벽한 모습인데 지금 불두 머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 아까 얘기한 청와대 뒤에 있는 부처님이죠. 이 부처님하고 이 부처님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보시죠. 이 손 모양 똑같죠. 그리고 이 가사 모양하고 손 모양하고 이게 신체 구조가 거의 100% 똑같아요. 거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불두가 2020년도 얼마 안 됩니다. 불과 이 발굴 조사 중에 그 아까 하대석 있죠. 그쪽 서쪽에서 이 부처님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 얼굴이 그죠? 이 청와대로 옮겨진 이거사지 석불자상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금박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마예불도 금박을 했다는 거. 금동하죠. 이렇게 노랗게 그죠? 금박을 입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정 있죠. 이 수정도 여기서 떨어져 있었는데 같이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청동탑 탄생불도 같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렇게 발굴이 됐어요. 부처님이. 근데 이게 목이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도 온전하게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정말 너무 고맙죠. 아무래도 이게 훼손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억지로. 그렇지만 그래도 옆에 묻어줬다는 거. 이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얼굴 보시면 거의 완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 당담함과 어떤 그 위엄이 정말로 저는 이 부처님 상호는 그 석굴암 부처님 본존물과 번가는 그 정도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상호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 부처님도 아마 여기에 복원을 할 겁니다. 그때는 진짜 한 걸음에 달려가야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절터에서 능선 하나를 딱 넘어가면은 이또 탑이 막 뒹굴고 있죠. 또 여기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죠? 궁금하죠? 여기는 석가사지라고 합니다. 석가사지. 여러분들 여기도 삼국유사에 또 나옵니다. 그 일현 스님이 그래서 참 대단합니다. 이런 걸 다 기록에 남기셨어요. 삼국유사를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32대 효소왕이라는 분이 이 망덕사 낙성식에 참석해서 제를 올리는데 많은 스님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공양을 하러 오시죠. 근데 아주 남노한 스님이 오니까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남산 비파암에 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왕이 친히 참석한 불사에 함께 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왕이니까 좀 의시된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왕께서도 진신석가를 참견했다고 말하지 마라 하고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진신석가라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 놀란 거죠. 놀라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해서 남쪽으로 찾아가서 찾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비파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파골에 가서 찾아보니까 바위 위에 지팡이와 바리따만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왕이 뉘우치고 비파암 아래 그죠? 절을 짓고 그 스님이 계셨던 곳을 석가사라는 절을 짓습니다. 그리고 진신석가가 사라진 바위에다가 불무사라는 또 절을 짓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불무사.
그래서 이 두 절에다가 진신석가의 지팡이와 바리떼를 모셨다고 합니다. 이때 고려 시대 일현 스님이 갔을 때도 이 두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저렇게 폐사가 된 거죠. 그래서 석가산은 지금 가보면은 아주 좁은 지역에 쌍탑이 있었습니다. 탑 두 개가 상당히 그래도 규모가 있는 절이죠. 그리고 불무사라는 데는 그 석가사 위쪽에 큰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정각 하나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 바위 위에 기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절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좀 허무맹랑해 보이죠, 내용들이.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다 이렇게 절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 가보시면은 석가사지에 이렇게 석탑 부재가 이렇게 완전히 막 이렇게 뒹굴고 있습니다. 요런 홈들은 뭐냐면은 찰주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쇠를 박아가지고 상륜불을 만드는 겁니다. 석가사지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비파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탑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자연석 위에다가 이렇게 탑을 만드는 거, 그죠? 저는 이 경주 남산에서 이 탑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로 가보시면은 탑이 아담하고 정말로 우아하고 참 뭐랄까 자연적이고 그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자연석 그대로 그냥 대충 따듬어서 그죠? 기단으로 삼고 그죠? 여기도 보면 이제 요런 걸 개힘석이라고 합니다. 요걸 홈을 파가 요걸 딱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돌 넣고 지붕돌을 올리는 거죠.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봐도 이 탑이 보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2000년도에 복원했죠. 얼마 안 됩니다. 요런 몸돌 있죠. 요런 건 새로 복원한 겁니다. 없어가지고. 이제 이쪽 이제 여러분들 포석정 있죠. 포석정에서 이쪽으로 또 올라가면은 또 한 코스가 나옵니다.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포석정이죠. 여기는 신라의 아주 국가적인 제사 공간이었다는 거. 이 포석정에서 조금 계곡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여기도 쌍탑이 있었습니다. 쌍탑. 이 쌍탑은 보면은 통일 신라가 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온전하게 복원을 했죠, 새로. 근데 여기는 부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요 윗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부처님이 바위에 보이시죠? 요 분도 부처님입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돌 같으면 여기다 세 분 새기겠죠. 근데 신라인들은 상당히 보면 창의적입니다. 그냥 그런 거 구애 없이 이쪽이 또 새깁니다. 그래서 이 남산에 있는 부처님이다 탑들은 보면은 상당히 자연적인 그걸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별 형식의 구애 없이 저렇게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어떤 창작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처님도 보면은 이 삼존불인데 요 나오죠. 태화군연이라는 여기에 명문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835년도에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불, 석가불, 미륵불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약합을 들고 있죠. 그래서 약사불로 보고 요거는 이제 연봉이라고 합니다. 연봉. 연꽃 봉우리 있죠. 피기 전에 그걸 연봉이라 하는데 이 연봉은 미륵불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능선 타 올라가면 또 이런 부처님이 또 계십니다. 여기도 아주 얕은 성각으로 그죠? 이렇게 부처님을 조각했는데 이 돌이 보면은 이렇게 좀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특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연화대자에 그죠? 부처님이 앉아 계신데 이 가사가 엄청 좀 막 대단하죠. 상당히 두터운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부흥사라는 절입니다. 부흥사. 지금도 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3층 석탑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요 3층 옥계석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 남아가지고 그죠? 옛날에 어떤 유래를 설명해 주죠. 고맙죠. 이것도 어떤 데 가면은 다 가져갑니다. 반출돼 가지고 흔적도 없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석탑 부지가 그래도 보존이 된 겁니다. 여기가 석탑 보이시죠? 이걸 이제 능비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주 IC 딱 나오잖아요. 여기가 경주 IC가 딱 나오고 경주 시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 때마다 저 남산에 탑 보이나 하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멀리서 보면 보여요, 저 탑이. 그 정도로 탑이 크고 아주 이렇게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봉우리 꼭대기 위에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보이시죠? 이 봉우리 위에 바위 기단을 삼아 가지고 탑을 5층으로 만들었습니다. 5층 탑은 잘 없습니다. 경주에. 근데 저런 5층 탑, 다층 탑들을 보면은 주로 고려 시대에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는 무조건 3층입니다, 거의. 예. 이 참 탑이 멋있죠? 이런 자연석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기단 만들고, 그죠? 5층으로 아주 수직적으로 상승감 있게, 그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6m니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근데 이 탑이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 탑과 탑 사이에 또 하나의 괴임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받쳐주는 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고려 시대에 유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백제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이쪽에 가면은 저런 어떤 괴임돌이 많이 이렇게 그런 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백제계 석탑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그거는 좀 오바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서로 논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그 경주 남산에서는 조금 아주 특이한 그런 석탑입니다. 일반적인 신라 석탑과는 좀 다르죠. 여기서 보면은 이 경주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조망이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탑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높은 지역에 하늘로 이렇게 올려서 높이 이렇게 상승감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이정표 역할도 하고 또 땅의 기운을 북돋기도 하고 또 부처님 사리를 모셔가지고 성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 있는 탑들을 참 찾아가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경주 남산을 이제 마지막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서 거기는 유적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이 아닙니다. 이제 평지에 있는 그런 절들입니다. 여기를 남간사라고 합니다. 남간사 절인데 지금은 폐사됐죠. 이걸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당간지주. 이게 다 기둥에다가 여기다 중간에 큰 나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또 질러가지고 고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재미있죠? 여기 십자대로 된 홈이 있죠. 여기도 보면 어떻게 이 나무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판 거죠. 그래서 큰 기둥을 세워서 이 기둥 위에다가 당이라고 해서 사찰 입구에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거, 번이나 이런 걸 겁니다. 행사 때나 이럴 때. 그래서 절 입구에 이렇게 당간지주를 만듭니다. 이 당간지주도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데 가보시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남간사라는 절인데 지금 완전히 이 절터에 마을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 마을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탑의 그 기단부의 뚜껑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우물 그죠? 여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옵니다. 그리고 집에 이런 거 막 주춧돌 이런 거 있죠. 다 쓰고 있어요. 그 여기가 원래 법당 터입니다. 그 솔직히 경주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저런 집을 다 사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주시도 예산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여력이 안 되니까 발굴을 못 하고 있어요. 참 저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4만 달 선진국에 들어간다 이러는데 아직까지도 문화 정책은 보면은 아직까지도 좀 뒷전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죠? 건물 기단부 그죠? 이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장치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여기 뭐 이 집에 그죠? 그냥 신발 그거 디딤돌로 쓰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죠? 이런 것도 그죠? 이제 이 집은 참 부러워 그죠? 이런 돌들을 매일 밟고 다니니까. 예?
얼마나 좋겠어. 이런 돌을 보고. 아, 참. 여기도 보이죠? 이 집에, 그죠? 여기, 그죠? 그냥 쓰고 있어요, 다. 이게 이제 그 우물입니다. 남간사 석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오래된 우물입니다. 지금 요것도 문화재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경주 박물관 가면 이 부처님 많이 보셨죠? 이게 사마령 부처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요 애기 부처 두 분, 그죠? 너무 천진한 미소에 전부 막 사람들이 가면은 여기를 막 만집니다. 너무 귀엽다고. 그래가지고 손때가 막 새카맣게 묻어 있어요, 여기에. 요 양쪽에.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천진하고 난만할까?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조각했을까? 참 감탄이 나옵니다, 가면은. 근데 이 부처님도 삼국유사에 또 기록이 나옵니다. 사마령, 석조, 미륵, 삼존, 불, 의상, 의자는 의자, 의자입니다. 그래서 금방 보시면 여기 부처님이 의자에 앉아 있죠. 이 앉아 있는 분들은 보통 미륵불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자에 앉은 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귀하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은 충담사, 여러분들 아까 그 생이사 그 절터했죠. 그래서 생이사터를 이 경주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 두 군데로 나눠서 주장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연하자 그 자리를 생이사터다. 아니다. 이쪽 지금 그 장창골이라고 있죠. 여기가 원래 생이사터다. 사마령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쟁 중입니다. 근데 뭐 답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 대연하자를 생이사터로 좀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죠? 선덕여왕 때 그죠? 여기를 이제 또 생이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주 박물관에 여기 보면 가장 대표적인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 천관사지 들어보셨죠? 천관. 그 김유신의 그죠? 김유신이 아끼던 기생이었죠. 기생.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절이 됐어요. 천관사라고. 이게 2010년도에 제가 갔을 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게 뭐냐 하면은 탑입니다. 탑. 그리고 요게 그 몸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특이하죠? 이게 육각형으로 돼 있죠. 그죠? 이런 탑은 잘 없습니다. 보통은 거의 사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독특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탑을 복원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당히 독특하죠? 아까 그 남은 부분이 요겁니다. 요 보시죠. 재밌는데 요 부분이 있죠. 그죠? 요게 남았었죠. 요 육각을 근거로 요다가 넣고 복원을 한 겁니다. 이거 위에도 옥계석이 그죠? 이 연꽃 문양이 조각이 돼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 독특한 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탑이 석굴암 앞에 가면 탑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육각으로 된 거. 또 도피한사라고 철원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관사라는 데가 김유신하고 이렇게 전설이 있죠. 자기가 이제 뭐 애끼던 기생이었는데 술을 안 먹겠다고 자기 어머니한테 맹세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술이 취했는데 말이 이제 저절로 가서 그 기생집으로 안내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결심을 굳게 하려고 말에 뭐 목을 쳐버리죠. 그리고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관이라는 기생이 김유신을 좀 원망하는 노래를 불렀답니다. 원사라고. 그 노래를 짓고 나중에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에 절을 지었는데 이게 바로 청관사입니다. 근데 가보시면은 절이 제법 규모가 큽니다. 여기는 문지가 있고 금당지, 강당, 승방. 이 탑도 보면은 상당히 공격이 많이 들어간 탑이고 그죠? 가보시면은 이 탑이 참 특이해서 볼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불고기라고 합니다. 부처골. 가보시면은 이게 천연 바위를 한 1m 정도 이렇게 파냈습니다. 이 하강암을 그죠? 이것도 참 쉽지 않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석굴암하고 연관됩니다. 석굴암도 인공 석굴이죠. 예, 중국에서 이 뭐 인도 아잔타부터 해서 중국으로 넘으면은 뭐 용문석굴. 그래서 우리나라 넘으면은 이런 이제 석굴암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는 그런 석굴 사원의 어떤 그런 어떤 전통을 이은 겁니다. 남산에 있는 그 부처님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1m 파내고 이 부처님을 조성을 했죠. 그리고 이 가사가 보면은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내렸죠. 그래서 이 가사의 어떤 유려함이 잘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선이나 이 얼굴의 단아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마멸이 됐지만 이 어떤 그 선정에 잠긴 얼굴이죠. 눈을 지그시 감고 그죠? 아래를 내다보면서 원래 참선을 하면은 앞에서 살짝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도 살짝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깊은 선정에 잠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선덕여왕을 모델로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도 여러분들 좀 여성스럽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통 부처님은 이렇게 소발이라고 해서 뾰족뾰족 이렇게 머리가 나 있죠.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보자기를 쓴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친숙하고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깊게 파고 그죠? 부처님을 조각하고 그래서 이 주위가 보면 상당히 바위가 큽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깐 해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얼굴에. 근데 이 주위가 보면 대나무 밭이고 정말로 햇빛이 잘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 앉아가지고 명상을 해도 좋고 정말로 편안한 곳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가롭게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 바위에 한숨 자도 돼요. 정말로. 정말로 가보면 편안한 곳입니다. 여기도 참 대단한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탑곡 마의 불상군이라고 합니다. 이 탑이 지금 조각돼 있죠. 이 거대한 탑이 양쪽에 두 개가 지금 조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탑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위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바위 사면을 다 지금 조각을 다 돼 있고 여기 좀 탑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약 9m, 둘레가 26m 되는 큰 바위 사면에 여러 가지 이제 불보살을 조각을 했습니다. 이 기와장이 발굴됐는데 여기 보면 신인사라고 합니다. 이 신인사가 뭐냐면은 문무왕 때 당나라가 쳐들어오죠 우리나라를. 그럴 때 이 명랑법사라는 분이 문두루비법이라고 어떤 진언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때 당나라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밀교 전통의 그런 어떤 종파입니다. 신인종이 상당히 어떤 신통력을 중시하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올 때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연부를 하고 진언을 외웁니다. 그래서 신비한 힘으로 외적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종파를 신인종이라고 합니다. 사천왕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인사라는 일이 밝혀졌으니까 이 절도 그런 종파의 중요한 사찰이었다는 거죠. 이 불상들이 보면은 정말로 어떤 우리 불교가 형식화되고 권위화되기 이전에 정말 자유롭고 아주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조각들이 여기 나옵니다. 불과 7세기니까 600년 되니까 얼마나 불교가 우리가 성숙하기 이전인데도 그죠? 오히려 보면은 조각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방불 그죠? 양쪽 사면에 어떤 부처님을 새긴 사방불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여기 이제 탑이 이제 여기 보면 이게 9층이고 이게 7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제가 볼 때 사자 두 마리가 양쪽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여기 날개도 달려 있습니다. 그 중앙에 부처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죠.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하늘에서 이렇게 막 내려오는 그런 걸로 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탑이 두 쪽에 있고 중앙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연화대자 위에. 위에는 이제 천계라고 일산 있죠. 이렇게 왕이나 이렇게 햇빛 가려주는 거 있죠. 그걸 천계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 위에 이게 딱 가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걸 이제 천계라고 합니다. 이 연화대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자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어요.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서쪽. 이렇게 부처님을 조각해 놨어요. 여기 보면은 나무 사이에 그죠? 부처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죠.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이루기 이전에 그죠? 부처님 모습 그런 걸 조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북쪽이고 이쪽 보이시죠? 여기 보면 또 많은 또 불보살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제 본존불이죠. 그리고 여기는 협시보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사들이 그죠? 이렇게 딱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어떤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이게 6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도 보면은 상당히 좀 한국적인 얼굴이죠. 광대뼈가 막 튀어나올 거고 그죠? 눈이 이렇게 괴름하고 그죠? 근데 이 협시보살은 보시기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서역인 계통입니다. 상당히 서양인하고 이 상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당시에 상당히 국제적인 교류가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 부처님 얼굴입니다. 여기 보면 연꽃이 있고 여기는 이게 광선이 나가는 거죠. 강배도 상당히 창의적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서역인이고 여기는 스님이 이렇게 공양하는 상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 올리는 상. 이분도 보면은 서역인 얼굴입니다. 우리나라 얼굴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재밌죠. 우리나라 얼굴이고 여기는 서역인 얼굴이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비례나 가사의 표현들이 제가 볼 때는 참 뛰어납니다. 그리고 인상이 정말로 푸근하죠. 그죠? 편안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금방 부처님 조금 올라오면 이렇게 또 스님이 나무 사이에 앉아서 정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나무 아래에서 정진하는 수영하는 모습.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선종이나 선을 중시하는 그런 사찰이었다. 이런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서 올라가 여기도 지금 공양상이 하나 또 있습니다. 보살상이 이렇게 올라가면 탑이 있죠. 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조각돼 있죠. 여기 나한상입니다. 나한. 근데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그냥 막 한 것 같죠. 그렇지만은 이 공양, 이 탑은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한이 공양을 올리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있는 바위를 그대로 활용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여기도 재밌죠. 금방 그 나한상입니다. 공양하는 거. 여기는 삼존불이죠. 여기는 또 보살로 된 거 입상을 또 만들었어요. 여기도 보면 나한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만든 거죠. 여기 오시면 이제 보살 입상입니다. 그리고 요 발은 따로 만들었죠. 네. 여기 이제 삼존불이 있고 그죠? 여기 삼존불입니다. 여기 중간에 본존불이고 양쪽이 협시보살이죠. 여기도 보면 채색 흔적이 있습니다. 좀 빨간색 보이시죠? 색깔을 칠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동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나한상입니다. 상당히 앳된 모습이죠. 요 나한상 참 햇빛이 여기 탁 비칠 때가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나한상 조각이. 어떤 위험 있는 어떤 수행자의 모습 그런 게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탑곡에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보리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남산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보리사 가기 전에 이 보리사 마애불입니다.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인데 참 이분 얼굴이 너무 편안하죠. 스님이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석 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홈을 파서 강배를 만들고 부처님을 조각을 했습니다. 이 인상이 저는 참 이 마엽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인상이 편하고 우리나라 사람 같아가지고 맨날 실내하인의 얼굴이 아닌가,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장인들은 원래 자기 얼굴을 새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얼굴을 새긴 게 아닌가. 그래서 더 편하고, 그리고 이 자연석을 살린 게 너무 참 멋있어요. 보면은 가보시면 여러분들 이 보리사 석조 열의 자상입니다. 남산에서 아마 가장 잘생긴 부처님, 뭐 어떤 분은 미스터 남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보시면 정말로 정말 부처님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광배도 완벽하게 남아 있고 밑에 대자 이 몸에도 하나도 손상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상호랄까 이런 것들이, 근데 머리가 좀 크죠, 그죠? 이 남산에 계신 부처님들은 전부 다 이렇게 머리가 좀 큽니다. 근데 머리 큰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신통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조각이 어떤 데 가보면은 몸하고 사람 얼굴하고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럼 위험이 없어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등신불로 만들면 부처님을. 그래서 이런 부처님을 얼굴을 좀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특히 뒤에 광배가 정말로 뛰어납니다. 불신, 대자, 강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머리가 좀 큰 거는 남산불상의 특징이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원래 이게 대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죠. 그런데 이 동양으로 오면서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또 얇은 옷을 입습니다. 이것을 편삼이라고 합니다. 편삼. 이거는 8세기 후반에 나타납니다. 상당히 이게 좀 고급스러운 그런 조각입니다. 그리고 광배에, 그죠? 여기 보면 연꽃무늬하고 불꽃무늬를 아주 화려하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약사열애부를 또 조각을 해놨어요. 요거는 고려시대 때 추가로 또 새겼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요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을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처님 보시면, 그죠? 정말 자비로움과 위엄과 이런 게 보이죠? 정말 저기 앞에 서서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로 근심 걱정이 일시적으로는 사라집니다. 내려오면 또 생기겠지만, 그렇지만 한번 가셔가지고 저런 위대한 예술이 주는 그런 어떤 감화를 받으면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위안을 받을 겁니다. 이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혹시 옛날에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런 기술이 있었을 겁니다. 뭐 줄을 타든지 아마 사대를 놓든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런 걸 이제 감수하고 저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든, 참 저는 늘 저런 위대한 작품을 대할 때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설계한 분은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이 설계하고 그걸 또 시주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정말로 삼위일체가 돼서 정말로 저런 위대한 작품들이 남겨졌다. 그래서 그 앞에 서면 늘 그런 고마움이 저는 좀 사무칩니다. 정말로 고맙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여러분도 남산을 한번 하나하나 발로 디뎌보고 이런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보는 눈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아마 백호가 있다는 거는 내가 볼 때 조금 이제 귀족 권력가들이 한 경우가 많죠. 이게 수정이라는 게 비싸잖아요. 아까 그 수정 그 출토됐잖아요. 그죠? 그거는 불상도 그렇지만 정말로 대단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런 절들은 아마 경주의 유력자들 집안에서 시주한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다르죠. 수정도 놓고 조각도 정말 뛰어나게 만들고. 아까 그런데 보면은 조금 얼굴도 좀 평범하고, 그죠? 친근한 부처님들 많잖아요. 그런 거는 또 이제 조금 다른 분들이 또 시주한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 형태랄까 저런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있죠. 어떤 뭐 상호나 크기나 어떤 뭐 수인이나 형태가 시대별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공부가 좀 약하긴 한데 어떤 부처님을 보면 아 저거는 몇 세기 작품이다 이런 게 전문가들은 바로 압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아 고려 시대요. 근데 고려 시대도 어떻게 보면 뭐 근데 이제 경주 남산처럼 저렇게 정말로 수도 가까운 곳에 경주는 천년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게 쌓인 거죠. 근데 고려 뭐 개경만 해도 뭐 한 500년 수도였고 그만큼 이렇게 불적이 저렇게 축적된 곳은 없죠. 그렇지만 고려도 국가적으로 불교를 완전 이대 권력으로 해서 완전히 건장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불교 그 어떤 절이나 또 우리 뭐 잘 아시는 고려 불화라 그죠? 이런 것들 보면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 저 뭐야 부석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이런 건축을 봐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개경 같은데 건축이었으면 몇 배도 화려하고 뛰어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여건이 어떻게 보면 산도 가까이 있고 바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쟁적으로 경주에 있는 그 어떤 유력자들이 집안에도 경쟁이 되는 거죠. 너도 나도 자기 원찰을 가지고 남산에다 절을 짓고 부처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수백 개 절들이 저렇게 막 번창한 거죠. 자기 개인 원찰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남산도 많았고 경주 시내에도 또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예. 여러분들 전번 주 이번 주까지 두 번 강의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입문반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부처님 세계에 들어오시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공부할 만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정말 지남철이라는 말이 있죠. 이 나침판은 늘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부처님 가르치면 지남철처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정말로 삶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